안녕하세요, 만능쌤입니다. 오늘은 10강 관계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의 종류에는 when, where, how, why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관계부사의 특징으로는 전에 했던 이 관계라는 말은 관계사에서 나와서 앞에 선행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관계부사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와 틀리게 뒷문장이 완전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품사는 형용사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공통점은 선행사가 있다 라는 것과 품사는 형용사다 라는 것이고요. 관계대명사와의 차이는 뒷문장이 완전하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을 보시면 이제 관계부사의 선행사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알아보는 건데요. when이라는 관계부사는 앞에 the time, 즉 시간적인 개념을 가진 어떠한 선행사가 나오면 뒤에 관계부사인 when을 쓰고요. 선행사가 the place라는 장소와 관련된 어떠한 단어가 나오면 where이라는 관계부사를 씁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the way라는 단어가 나오면 how라는 관계부사를 쓰는데, 네, 여기에서는 the way 아니면 how 둘 중에 하나만 써야 합니다. 그 다음은 the reason why, 이런 식으로 선행사와 관계부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는 당연히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행사와 관계부사는 둘 다 써도 되고 하나만 써도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he way, how는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네, 그럼 when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예문을 보면 I remember the day, 그 다음에 he left me on the day라는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때 the day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선 공통되는 걸 두 번 쓰는 거,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를 생략해서 씁니다. 그러면 앞에 문장은 그대로, 즉 이걸 주절이라고 하죠. 주절은 그대로 쓰고 뒤에서 꾸며줄 수 있는 종속절을 쓸 건데, 이 the day는 쓰기 싫으니까 생략을 하죠. 하지만 전치사 뒤에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사라진 것이 됩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which를 씁니다. 선행사가 the day라는 사물이니까 which를 써야겠죠. 그럼 해석을 하면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그가 나를 떠난, 이런 식으로 뒤에서 꾸미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 on이라는 전치사로 끝났는데, 이 전치사로 끝나는 자체가 어색하기 때문에 이 on을 앞으로 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관계대명사 앞에 on이라는 전치사가 오고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을 하고 완벽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고, 이 관계부사는 다시 한 단어인 when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on, which라는 단어와 when이라는 단어는 앞에가 선행사로 the time 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도 똑같겠죠. 두 번째 것부터 해석을 하면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그가 나를 떠났던. 세 번째 것도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그가 나를 떠났던. 네, 이러한 식으로 관계대명사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든 흔히 쓰는 관계부사든 단어는 틀려졌지만 전부 다 똑같은 해석이 나옵니다. 그 다음 where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where도 마찬가지, 여기는 서울이다, 그리고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다,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뒤에 나와 있는 이 서울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뒤에서도 어떻게 된다? 네, 목적어인 서울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겠죠. 선행사가 서울이라는 사물이니까 which를 써야 합니다. 해석을 하면 여기는 서울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오면 마찬가지로 in이라는 전치사가 문장으로 끝나는데 이게 어색해 보이고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 전치사를 앞으로 뺍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쓰고 뒤에는 일형식으로 I live라는 주어 동사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니까 한 글자로 바꾸면 where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서울이다, 내가 살고 있는. 세 번째도 여기는 서울이다, 내가 살고 있는. 네, 해석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했던 which, in which, where 혹은 which, on which, when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that이라는 접속사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을 보시면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흔히 콤마 찍고 which를 써서 쓴다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콤마 찍고 what, who, when, where 전부 다 계속적 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먼저 when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동사, 그 다음에 전명구, and then 이라는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끊겠습니다. 그 다음에 will meet가 동사. 그럼 해석을 하면 나는 영어 수업을 들을 거다, 다음 주에.
그리고 나서 나는 나의 친구를 만날 거야. 여기서 then이라는 단어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라는 문장 다음에 B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수업을 듣고 그 다음 나는 친구를 만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and then 이라는 단어를 한 글자로 바꿔서 when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밑에 있는 이 해석도 위의 해석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단지 구조상 컴마 찍고 when이라는 계속적 용법을 썼구나 라는 것만 바뀐 것 뿐이지 해석이 바뀌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마 찍고 when이라는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이 나왔을 때도 해석은 그리고 나서 라는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이 있구나 라는 해석을 느끼고 뒤에 해석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웨어를 보시겠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네, will go라는 게 동사고요. to 전치사 가로 치고 and there이라는 접속사가 나왔고 끊어지고 그 다음에 동사는 will meet. 해석을 하면 나는 갈 것이다 서점에 그리고 there 그곳에서 나는 나의 친구를 만날 것이다. 이번에는 그곳에서 라는 장소가 나왔으니까 이걸 다시 바꾸면 컴마 찍고 where 이라는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이 됩니다. 그럼 위의 문장이랑 똑같은 해석이 나오겠죠. 나는 갈 것이다 서점에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나의 친구를 만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컴마 찍고 when은 그리고 나서, 컴마 찍고 where는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중간에 넣어서 해석하는 버릇을 들이면 해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도 마찬가지로 This is the reason, 그 다음에 I study English for the reason 이라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데 reason 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for 뒤에 the reason 이라는 목적어를 생략하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the reason이라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해석을 하면 이것은 이유이다.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다시 이 전치사를 앞으로 빼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만들어내고 뒤에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깔끔하게 끝나는 문장을 만들어내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가 되고 이 관계 부사는 선행사가 더 reason이니까 y라는 관계 부사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y에 대한 선행사인 더 reason은 거의 고정입니다. 그래서 더 reason y 이런 식으로 입에 익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해석은 전부 다 똑같이 이것은 이유이다.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렇게 앞으로 꾸미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hich라든지 for which 그 다음에 y는 전부 다 that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옆으로 넘어와서 how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도 마찬가지 여기 the way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문장으로 바꿔서 in 뒤에 the way라는 목적어를 생략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야겠죠. 앞에 선행사는 사물이니까 해석을 하면 이것은 방법이다.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다시 이 문장을 전치사를 앞으로 빼서 in which가 되면 뒤에 문장은 또 완벽한 문장이 돼서 깔끔하게 보이고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다시 how로 바꿔서 씁니다. 앞에 선행사가 the way니까 how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the way랑 how는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the way를 쓰거나 how를 써서 표현을 해야 하고요. 당연히 해석은 뒤에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꾸미면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방법이다.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which나 in which나 how는 전부 다 that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사의 큰 특징은 선행사가 있다.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하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고 that으로도 바꿨을 수 있다. 그리고 the way, 그 다음에 how는 하나만 써야 한다. 여기까지가 관계부사의 특징이고요. 관계부사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만 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 관계대명사랑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 관계대명사의 특징과 관계부사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문장 속에서 찾아내면서 독해를 하시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단어만 보면서 대충 해석하지 말고 문법적인 요소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버릇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만능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